안녕하세요. 오늘은 시 작품 맛있게 먹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시 자체를 음미하는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먹어볼 작품과 눈인사를 하고요. 이 작품을 토대로 포크와 칼, 그러니까 시를 분석하는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칼질, 그러니까 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어볼 작품을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시는 윤동주님의 서시입니다. 시를 분석하는 도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각각 초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중 초록색, 즉 시적 화자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를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모든 시에는 시적 화자, 즉 작가의 입을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작품에 드러나 있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죠.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시의 분위기나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이지요. 이렇게 시 분석을 하는 첫 번째 도구는 시적 화자인데요. 글을 찾아서 그가 전달하는 시의 느낌, 분위기, 어조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 분석을 하는 두 번째 도구는 이응, 미음, 즉 의미입니다.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우러르고 있는 하늘은 시적 화자의 양심 혹은 절대자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시적 화자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화자는 3년에 나오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람은 일반적으로 시련을 상징하는데요. 작은 잎새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련에조차 괴로워하는 걸 보면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아닌 내면적인 갈등일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괴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오니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부분에서 별이라는 시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도 그가 노래한다라는 것을 보니 희망, 꿈, 이상 같은 것일 겁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겠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과거에는 내적 갈등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만물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이러한 다짐은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소명을 다하며 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다짐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한 행이 떨어져 있네요. 낭송을 할 때에도 잠시 시간을 두었는데요. 그건 오늘 밤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을 겁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는 별로 상징된 희망이 바람에 스치우는, 즉 고난을 겪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이렇게 시의 의미는 다양한 문학적인 언어를 해석하면서 찾아나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다양한 수사법들이 사용되기도 하죠.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의 명칭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유하기에는 직유, 은유, 풍유, 대유, 화류, 의태, 의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강조하기에는 대조, 과장, 반복, 점층, 점강, 열거, 미화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주기에는 서리, 역설, 단어, 도치, 인용, 대꾸,
문답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의 분류는 무자르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그럼 서시에는 어떠한 문학적인 언어가 사용되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어뿐만 아니라 시의 제목인 서시에도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시란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서문 대신 쓴 글이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를 만들어낸 시인의 인생이라는 책, 그 책의 머릿말로 쓴 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응, 즉 운율에 대해 살펴봅시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률, 그리고 안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이 있습니다. 서시에는 소리, 단어, 구절, 문장 등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외형률보다 시를 읽으며 내면에서 느껴지는 내재율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자체를 분석할 때 쓰이는 마지막 도구를 보겠습니다. 바로 심상인데요. 시의 마지막 구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에는 여러 가지 심상이 사용되어 있어요. 예컨대 오늘 밤에도 별이 반짝이는 모습,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떠올랐다면 시각적인 심상을 찾은 것이고요. 별이 바람에 스칠 때 어떠한 시린 느낌 혹은 따끔거리는 느낌을 찾았다면 촉각적인 심상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심상이란 작품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로서 흔히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을 뜻하죠. 이렇게 시 분석 도구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시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우선 시적 화자라는 도구를 활용해 봅시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나입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의지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며 시의 분위기를 결연하게 만들죠. 의미를 중심으로 시를 분석한다면 이 시에는 다양한 상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행에서는 하늘로 상징된 양심에 비추어 평생을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3, 4행에서는 입새에 있는 바람으로 상징된 아주 작은 시련, 즉 내적 갈등으로 화자가 괴로워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5, 6행에서는 별로 상징된 꿈과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즉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며 7, 8행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길로 상징된 소명을 이루며 살겠다는 다짐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한 행의 끊어짐 이후에 드러난 9행에서는요. 오늘 밤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드러나며 그 안에서 화자가 시련을 겪고 고뇌에 빠져 있다는 현재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한편 이 시의 제목인 서시란 시집의 맨 앞에 나오는 서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인생이라는 책의 머릿말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다짐,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꿈과 희망을 찾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묶어보면요. 1행부터 4행까지는 과거, 5행부터 8행까지는 미래, 그리고 9행은 현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넘나들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운율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까요? 이 작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음악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8개 행과 9번째 행 사이에 한 줄을 떼므로써 침묵의 시간을 두고 의미의 확장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발견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심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면요. 시적 화자의 고뇌를 드러낸 입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구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눈앞에 상상했다면 시각적인 심상을, 바람의 미세한 흔들림을 피부로 느꼈다면 촉각적인 심상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구절에서 반짝이는 별빛이라는 시각적인 심상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구절에서도 역시 반짝이는 별빛이라는 시각적인 심상, 그리고 별을 스치는 바람의 매서움이라는 촉각적인 심상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심상들은 화자, 나아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를 음미하는 4가지 도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4가지의 도구는 시를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시를 창작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를 음미하는 4가지 도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상이 끝난 후에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